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지난주 주봉 차트는 음봉으로 확정됐고요. 이에 따라서 장세는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가 왜 내려가는지 원인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볼 거고요. 마무리로 좋은 관점은 언제 형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내년 전망입니다. 이게 뭐냐, 연준에서 내놓는 스탠스, 내년에는 뭐 금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번 FOMC 미팅 때 꽤나 매서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월이 말한 것도 그렇고 점도표가 말한 것이 그냥 매파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기존 스탠스였다면 내년에는 좀 많이 내릴 것이다, 뭐 4번까지 내릴 것이다 라고 봤었던 관점은 2번에 그쳤고요. 그리고 관점 자체도 사실 성장률이 높고 좀 산업 전반적으로 좀 튼튼하다, 그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것이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는 크게 무너졌었고요. 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비트는 크게 하락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살펴보면 하락세를 멈추고 조금 반등 중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최근 장세에서 불안정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 원인이 무엇이 될까? 양자 컴퓨터가 될 겁니다. 오히려 증시가 무너진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이러한 악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는 속도가 빠르다, 계산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능력이 암호화 체계, 즉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비트는 날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락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우스갯소리로 실현되면은 기존 은행권 체계, 즉 은행권에 쓰이는 그런 구조들, 그런 것들이 먼저 무너지겠지만, 사실 악재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이렇게 좀 이성적인 것보다 그냥 눈앞에 있는 소재가 더 중요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가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현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최근에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는 리테일러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뉴비들이 유입되고 있다, 신규 투자자, 단기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과 같이 작은 이슈 하나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두 개를 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승 마무리에는 폭락과 폭등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즉, 흔들리기 쉬운 위치에 있었고요. 단기 악재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는 흔들렸다,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이번 달 12월 달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순유입이 계속됐었는데, 지난주부터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유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뭐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스, 분석이 있겠지만, 그냥 굵직한 원인을 살펴보면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락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 중에 연준의 스탠스를 좀 분석해서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좀 실현되고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실제로 와닿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기간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조적인 건 개발됐고 개발 기간도 이보다 빠를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비트코인의 발전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 즉 내용을 찍어서 누가 줬고 누구에게 줬고 얼마 줬고 이것을 원장을 찍고 그런 부분들, 이게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냥 똑같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양자 컴퓨팅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피드백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즉 타격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솔라나 같은 중앙화 네트워크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만대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타격을 받더라도 이후에 망한다는 게 아니라 보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충격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수준을 가져갈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언제 발생하냐?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양자 컴퓨팅 이슈가 24년도 12월에만 발생한 것 같은데 한 7, 8년 넘게 매년 발생했었고 매년 똑같은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들이 매번 답변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슈는 항상 하락장이다, 강세장에서 나왔었고, 그동안 어떻게 됐냐?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는 그대로가 이미 정답지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12월 18일, 19일, 20일 ETF 유입량이죠. 그리고 최근자의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고 패턴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보다 ETF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회복하고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이 ETF가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냐? 약세장을 가져갔고 거기에는 저가를 내리는 구간도 있었고 상승이 쉽지 않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강세장으로 전환됐던 그 시기에 발견됐던 지표가 무엇이었냐? 순유출만 계속되던 ETF가 순유입으로 기록되고 장세가 전환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편집해서 좀 가져왔는데 유출이 계속됐을 때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전에는 우왕좌왕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장세를 극복하고 순유입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아는 100K 10만 달러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실제 차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약세장은 진행 중인 것 같고 지금과 같은 차트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일봉 차트를 보았을 때 이격을 줄이면서 변동성을 좀 줄여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격이 늘어나면서 다시 강세장을 찾을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랬던 차트랑 비슷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격을 늘려나갈 때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이렇게 된다면 알트코인은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냐?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는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시가를 비트코인 시가랑 나눴을 때 어떤 분석이 나오냐? 이게 내려간다면 비트코인이 우세일 거고 이게 올라간다면 이더가 우세일 거예요. 분자랑 분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지표로도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이 강세를 찾는 순간에는 알트는 대부분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21년도 불장 차트, 이더리움 비트 차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뿐만 아니라 차트에 없는 17년도도 마찬가지로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강세였다라는 차트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가 강세면 알트는 미쳐 날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자금이 순환됐을 때 이더로 얼마나 자금이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이더리움이 우세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2년 정도, 22년도 말부터 지금 현재 24년도 말까지 비트의 압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 차트는 내려가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차트가 사실 자금 순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투자 자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순환됐을 때, 제대로 순환됐을 때는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이미 많은 돈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많은 돈이 축적됐고 이를 순환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큰 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순간에 팔고 언제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이 좀 곁가지로 남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팔아도 돼요. 다시 사도 돼요. 언제든지 저가에 다시 사도 되는데 그냥 존버할지 아니면 팔고 저가를 노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위에서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알트가 올라갈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알트코인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알트코인을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아래부터 설명하는 코인들은 기존에 들고 있던 솔라나나 아바란치나 체인링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년에 괜찮아 보이는 알트 테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RWA랑 디파이를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승세가 꺾이기 전에 진짜 잠깐 나와줬던 상승도 그렇고 이 테마라는 게 RWA 하나만 파기보다는 디파이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물자산과 연계되는 RWA나 아니면 돈을 묶어주는 디파이 스테이킹 너무 어려운 단어 LP 리퀴드 모시기 해서 그런 것들 이걸로 하나를 묶어서 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RWA도 좋지만 이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디파이가 덜 상승했기 때문에 뭔가 크게 노리기에는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제로는 바이비트에서 런치풀 할 때 많이 쓰이는 멘틀 같은 게 될 거고요. 멘틀 차트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차트를 본다면 매물대 저가에서 2배가량만 상승한 상태고 전고는 아직 못 뚫은 상태입니다. 디파이 차트들이 대부분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AI랑 게이밍인데 저는 AI 게이밍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생각 없이 파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생각 없이 파기보다 조금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시총별로 좀 여러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소중대가 되겠죠. 큰 거 작은 것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세부 게이밍 알트코인은 이 9일 전 영상 여기에 몇 개 올라와 있고요. 신규는 더 나오는 대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밈입니다. 밈코인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너진 이유가 사실 간단한데 솔라나가 불안정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근본이 무너지니까 밈코인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상승 주체는 계속 바뀝니다. 이번 달에 상승하지 않은 코인이 다음 달에 상승한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차후에 솔라나가 강세를 되찾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밈코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밈코인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서 상승하지 못할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상승세를 되찾고 밈코인도 올라간다면 충분히 승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코인은 기존의 소수밈,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밈코인들하고 신규로 나오는 밈코인들이 주체가 돼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밈코인을 매수하실 때는 이미 전체 시총 50위 안, 30위 안에 있는 밈코인들을 매수하기보다 저렴해는 시총 낮은 것들을 노려서 베팅하는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약간 투자 방법에 따른 건데 성격에 맞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밈코인은 경제 언어방에 신규 코인들 올려드릴 예정이고, 최근에 매수한 코인은 AI16Z, 밈은 아니고 AI입니다. 네, 솔라나 지갑에서 편하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했고 그냥 밈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댕을 최근에 매수했고, 무댕 같은 경우 최근에 빗썸에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데 고정 댓글 경제 언어방 참고해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이니까 텔레그램 어플 받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알트코인 콘텐츠를 여러 개 다루기가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쪽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콘텐츠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